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들은 왜 한동훈을 굴복시키지 못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한동훈을 코너에 몰아야지 라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끝난 한동훈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는 겁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원치 않았으니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도 했었지만 저들은 한동훈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헛소리들 비슷한 거 많이 했죠. 뭐 이모 교수가 라는 것을 뭐 한동훈 딸의 이모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한땡땡을 뭐 한동훈이 딸이다. 근데 보니까 한국 CLM이었다. 뭐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말을 조리 있고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핵심을 찔러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청문회를 보고 맞아 역시 한동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한동훈은 다음번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또 어제 그 청문회 보고서 시작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선전포고를 저쪽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저쪽 사람들은 발끈했습니다. 뭐 오늘 아침 새벽 3시 반까지 계속 한동훈을 물고 늘어졌지만 저들은 한동훈으로부터 그래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배치된다 하더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청문회를 내용을 보고 한동훈을 몹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대통령감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기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 그 대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너에 몰리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아,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질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탄핵이 잘못됐다, 촛불은 거짓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태블릿을 가짜로 조작했다 라는 폭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코너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추후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촛불 위에 만들어진 정권인데 과연 그런 것을 할 것인가, 탄핵이 거짓이다라는 말을 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대선에서 떨어지면 본인은 감옥에 갈 게 뻔하니까 본인의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잘못이다, 윤석열 검사가 탄핵을 가짜로 만들었다, 나도 속았고 문재인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봐, 이상민 기자 너 틀렸잖아. 예, 제가 틀렸습니다. 제 예측이 맞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탄핵은 가짜야, 가짜 태블릿 PC로 탄핵시킨 사람은 윤석열이야, 나도 속았고 이재명이 나도 속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경선 과정에, 대선 과정에서 그런 말을 이재명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예측이 틀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 예측이 왜 틀렸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대장동이니 김부선 씨 스캔들이니 이런 거 여러 개를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즉 선거 시스템이 자기를 도와주면, 즉 부정선거를 조금만 하면 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짜였다. 그 가짜 태블릿 PC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쿠데타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극약 처방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대선에서 약간의 부정만 저지르면, 부정선거에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원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한동훈을 굴복시키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동훈이가 무너지겠어요? 아까 방송을 할 때, 제가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할 때 왜 저들은 한동훈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방송해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실시간 댓글로 견해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거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죠. 지금의 대통령이지만 당선자 신분으로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늘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기를 기다리는데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뻘짓만 한 거예요. 뻘짓만 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만 한 거예요. 이걸 물어봤었어야죠.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구 달성에 찾아가서 사자에 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동훈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한 게 없느냐?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핵심을 빼고 한동훈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알아요, 저들도. 그것을 건드리면 한동훈이도 무너진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에게도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도 거짓 탄핵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17일 날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11월 27일, 작년 11월 17일입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방송한 제목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감장에서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것이라고 증언했다. 위증일까? 는 겁니다. 저는 위증이라는 겁니다. 태블릿 P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미 조작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책임자가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국감장에 나와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것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의 가장 큰 약점이죠. 윤석열은 사과했어요. 대구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에게 물어봤었어야죠. 태블릿 PC 진짜요?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가 한동훈이 너 왜 조작했어?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나요? 그들도 공범이니까 안 한 겁니다. 그들 공범이니까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상로 입장 너는 뭐냐는 겁니다. 이상로 당신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 똑똑해. 다음번 대통령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똑똑해요.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동훈과, 이거 그대로 내비두는 게 좋겠네요.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제 입장, 이상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경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김경재 후보는 윤석열에게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가 물러나 줄 수도 있다. 라는 제안을 수십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시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개인 이상로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따 10시에 취임식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그겁니다.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당신이 이뻐서 뽑아준 게 아니라 가슴 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찍어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왜? 국민의 선택이니까. 국민의 선택이니까 저도 국민의 선택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왜? 국민의 선택이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은 배를 탄 사람이고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 얘기 들어야 돼요. 한동훈이도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됩니다. 왜? 과학은
숨길 수가 없어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한동훈이하고 나하고 토론하자고요. 태블릿 PC는 가짜예요. 가짜의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이미 윤석열은 사과했어요. 자, 그럼 한동훈이도 사과할 필요가 아니냐? 한동훈이는 몸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사과를 몸으로 실행합니다. 저는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가 사과했어요. 사과한 상태에서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로 윤석열이가 사과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자신의 사과를 입증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한동훈이가 필요했다라고 선의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했던 사과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추소원인을 사면 석방해야 합니다. 추소원인을 사면해야 합니다. 둘째,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지금 현재의 국정원장, 감옥에 있는 국정원장 3명과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있는 200여 명의 민주인사를 사면 복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을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천지검의 이두범 검사장 비겁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로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어요. 이두범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환영합니다. 비겁한 이두범이가 검찰총장이 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행운합니다. 엄청난 자신의 죄가를 행동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행운하다. 엄청난 자신의 죄가를 행동으로써 씻을 수 있는, 행동으로써 국민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행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가지고 있는 이상로의 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고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야? 한동훈이 다음번 대통령인데 지나간 얘기를 왜 자꾸 해? 여러분, 저도 지나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나간 얘기하지 않으려면 어제 문재인 그만뒀잖아요. 나가면서 자기 다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다 잘했고 촛불을 가지고 했고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윤석열을 문재인을 그냥 덮어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행운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가를 행동으로 속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민주시민입니다. 그게 민주시민입니다. 그게 노예로 살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윤석열을 선택했으므로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 두 분은 옛날 자신의 과오를 행동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원을 사면 복권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국정원장 3분, 그리고 적폐 수사로 감옥에 가 있는 200여 분 모두 석방해야 합니다. 대장동 수사해야 하고 4.15 총선 수사해야 하고 울산 원정 수사해야 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여러분의 견해와 조금 다르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로의 견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고 그리고 기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방송에 불편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널리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첫날부터 올바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큰 목소리로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언론사, 그렇게 하는 기자가 올바른 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